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태용 로직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태용 로직스가 라트란스 인수를 완료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에 제가 실질적인 팩트를 전달하고자 이걸 통화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요, 크로아티아의 트럭 운송사 이 라트란스 인수에 대한 수의 기대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번 인수와 리에카에 대한 기대되는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태용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간의 상관 관계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동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이 SCFI 상승으로 인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태용 로직스가요, 크로아티아 트럭 운송사 라트란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총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법인들과 어떠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태용 로직스의 기존 법인들을 좀 함께 본다라고 한다면요,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일 법인과 이제 헝가리 법인과의 시너지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륙 운송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상으로 많이 움직이지만 동유럽 쪽은 육상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이번에 인수한 기업이 바로 트럭 운송사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경쟁력이 확보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리에카와의 연관성입니다. 리에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머스크가 크로아티아 리에카 항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1년에요. 머스크는 글로벌 선상인데 머스크가 크로아티아 기업 엔나와 합작 형태로 리에카 향해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공사에 약 6억 유로를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한 바도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의 1단계는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에카 향은 연간 40만 TU에서 65만 TU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용 로직스가 이번에 인수로 인한 내용들이 이런 리에카도 염두에 뒀다라고 저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은요. 이 리에카 쪽에 이렇게 머스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콜링 항구, 즉 배가 이 리에카 쪽으로 가장 먼저 갈 확률이 높아서 그쪽으로 물량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향후 기대 가능한 포인트는요, 이러한 리에카 향의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태용 로직스의 물량도 증가하고 그로 인해 실적적인 부분에서 성장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인수로 인한 수혜적인 부분 저희가 계속 함께 추적해 나가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라트란스 인수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태용 로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태용 로직스의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표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SCFI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상관 개수도 0.8로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다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3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일단 전 세계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1% 증가를 했는데 해운사들이 신규 서비스를 개설을 하고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등 선복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해, 특히 중동의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는요, 이란 테헤란에서 피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유엔에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을 요구를 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 한이의 살해에 대한 복수는 이란의 의무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네티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침략에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 등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가능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들이 이렇게 바다를 가로질러서 홍해 항로로 가는 대신 아프리카 대륙으로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지속을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운임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해운 업계는 이 홍해 위기 고조로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존의 해당 항로를 포기를 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경유를 하는 장거리 항로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물선은 운항 거리가 길어지면은 적재 능력이 줄기 때문에 운임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운임이 상승을 하면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호실적을 내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태응 로직스의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태응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반등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폭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이평선인 11선에서 반등을 받고 상승 전환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장기선 이평선인 61선 부근에서 소폭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돌파를 하면서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고 장기 이평선 241선이 얽혀지는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상단으로는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부분대까지 열려있다는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적인 관리도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대와 이평선 11선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앞선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태응 로직스의 라트란스 인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향후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